전 세계적으로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세척하는 방법도 굉장히 학자들마다 또 연구 결과마다, 실험 결과마다 다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식약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수돗물이 흐르는 데서 씻으면은 농약을 더 잘 배출할 것 같지만, 세척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물을 받아서 거기에 담궈서 흔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도 물을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세척하기를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뭐 양파나 파처럼 껍질이 있는 데는 바깥의 껍질을 좀 벗겨내시고 안에서 좀 닦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추나 깻잎처럼 이렇게 돌기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잠시 한 1분 정도 담그셨다가 흔들어서 세척하시기를 한 2번 정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해외에서 제가 이제 본 그 보고서에서는 베이킹소다에 한 12분 정도 담궈 놓는 게 가장 농약 배출률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담가서 물을 받아서 거기에 흔들어 세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그러면 이게 노화라는 게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어머나 놀래요. 그런데 이 노화를 사실 거부하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티에이징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산화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이 녹쓰는 것을 산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예전에 화학 시간에 산화 환원 반응 이런 걸 배우잖아요. 젊음을 돌이킨다 이런 거는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수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요 95% 이상을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규칙성 안에 몸의 움직임을 굉장히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을, 자질구레한 노동을 통해서 몸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보면 100세까지도 밥을 계속 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취미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쿨하게, 유머러스하게 좀 다룰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솔루션을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은 로컬 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식을 먹는 게 신토부리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내에 사는 미생물들이 최적화된 음식이 바로 이 전통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그런 식품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같이, 그런 요소들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전통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최근에는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 하면 내가 아는 농부로부터 식료품을 좀 사서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믿을 만한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또 저는 이제 생협과 같은 유기농 식품 물류를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내가 먹거리에 대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오래 사시는 분들 특징이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요즘 고독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친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또 어떨 때 이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자존감이 이 사람에게 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 대책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돈이나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면 일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그리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이렇게 소일거리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생활 기술과 내가 건강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식품에 대한 쇼핑몰,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되게 매력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연세가 100세 가까이 되는데도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막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고요.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하고 나타나세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막 중절모에다가 본인들을 이렇게 가꾸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나왔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주변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들면은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나 간섭을 하죠. 관심은 경청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분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만나면 이분들이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으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해요. 어머, 너무 멋지다. 어머,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니까 대화가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멋진 노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 건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과 약간 다르다면, 그래서 강박적으로 추구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가뜩이나 평생 일만 하고 숙제만 하고 산 인생인데 건강마저도 숙제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미있게 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대상이야. 건강도 호기심의 대상, 음식도 호기심의 대상.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책을 이렇게 한글로 된 책도 뭐 못 읽으시지만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거를 번역기를 돌려서 다 보시고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서 다음번에 만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호기심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점점 호기심의 통로를 닫고 잔소리만 늘어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나이 들면서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개발하는 이런 삶의 동력들을 좀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분들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조금 공익적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에 좀 도움을 주시거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일을 하시다 보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노후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